자,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출마했어요. 제1탄 부산 해운대 갑에서 하태경 후보와 일대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유영민 후보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 경남지역까지 올라섰다가 문재인 대표의 영입으로 정치인으로 변해서 부산에 출마한 유영민 후보의 살아온 이야기, 또 유영민 후보의 미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동서남북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괜찮은 후보들을 소개드릴 우리 출마했어요 1탄 재밌게 봐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수많은 섭버들이 파도를 타는 해변가. 한 남자가 명함을 한 손에 들고 뚜벅뚜벅 걷습니다. 명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쌩하니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하는 손이 아주 머쓱하게 말이죠. 종일 거리를 쏘다니다 상가 골목에서 사장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락국수라는 가게 앞이었습니다. 머뭇거리던 그는 냄새가 너무 좋은데 멸치국수 한 그릇 하고 갑시다 라면서 일행과 함께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최은영 구의원에게 유영민 후보의 장점을 물었습니다. 유영민 후보 앞에서 말이죠. 어디 가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삐뚤삐, 왜냐면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잘했던 줄 알았는데 그냥 다니시면 아무 분과 대화를 해도 금방 그 대화의 맥을 잡고 이끌어가시고 걱정하셨다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고 다니면 저는 이제 소위 장갑빨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장갑빨이 진짜 대단한 분이 제가 다니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31살에 부산시 의원이 된 이주환 의원에게도 장점을 물었습니다. 상대방하고 얘기하실 때 쉽게 말해서 여유가 있어. 선거할 때 이런 선거 기간 동안의 여유가 아니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의 여유. 거기서 아마 그분들이 조금 마음이 돌아서거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NC백화점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후보는 차분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끈기였습니다. 그 공원에 또 하셨어요, 그죠?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유영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쓴 책을 한번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2014년에 상상이 현실이 되다는 책입니다. 그게 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뭐 과학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고 옛날의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졌고 어디까지 왔고 그게 미래로 어디로 갈 거냐.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스마트 혁명, 인공지능 혁명 뭐 대체로 그런 것을 쉽게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정치도 상상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걸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고 저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되시는 게 좋겠다 동의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제가 영입이 되어졌고 그때는 출마 생각이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인천 송도에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전략공천 연락을 받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출마할 것 같으면 부산을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 끝에 아내가 송도로 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만일에 당선이 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으며 만일에 안 됐을 때 그것은 더 정치를 할 것 같은 부산을 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그 다음날 내렸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 선거 직전 부산 해운대에서 뛴 유영민 후보는 41%를 득표하고 졌습니다. 첫 도전. 부산이라는 약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과.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대통령을 위해 결단했다는 그의 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하지만 우직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왜 논문 표적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미래와 과학기술을 맡겼을까? 그러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돌팔일 수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정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 역할들은 서로 이해관계들이 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좀 자유가 없잖아요. 과학기술이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은 환경이나 위험, 재해, 재난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한 삶, 편리한 삶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하고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여기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늘리고 과학기술 대중화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 우리가 2G, 3G, 4G LTE 과정을 거쳐서 이제 5G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앞으로 6G도 나오겠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된 기기들이 다 지능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도 선언했고 5G 세계 최초 상용도 선언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인력 육성 지금 가는 게 다 그런 축인데 제가 왜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를 그렇게 고집을 했냐 하면은 4G LTE까지 마켓쉐어 1위가 화웨이 한 42 내지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키아와 에릭슨이 한 21, 2%에서 2위, 3위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3%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5G를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하고 5G의 통신장비 마켓쉐어는 삼성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이 아직 5G에 대한 상용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통신장비를 도리 없이 삼성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통신장비를 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고집하느냐면은 2026년 정도 되면은 이 5G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 시장 규모가 얼마 될 거냐 하면은 자그마치 1,50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 시장 20%인 300조 규모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1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작년 19년 연말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를 6개월로 당겼었고 6개월 또 제가 불안해서 9개월을 당긴 거예요. 12월 돼 있는 걸 3월 말로 세계 최초 상용화하겠다는 걸 제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대통령님 일정 때문에 4월 11일 날 상용화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새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하루 전날 4월 10일 날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대통령 일정을 다른 걸 좀 조정하고 막 해가지고 4월 5일로 보안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4월 4일 날 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월 3일 날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서비스 개시를 했는데 55분 뒤에 미국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 장비도 없이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칫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해서 우리 시장을 중국에다 다 내준다 하는 비난을 많이 했죠.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가 원래 계획은 2019년 9월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 장비를 1년 땡겨서 2018년 9월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작품을 만든 거네요. 저는- 삼성은 그걸 땡긴 덕분에 5G 시장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게 된 거고요. 그렇죠.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유영민이었기 때문에 장관으로 정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업을 해 5G 시장을 선점해가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5G 장비가 전부 한국산 삼성전자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구안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이제 랭귀지가 어셈블러, PL1, 코볼, 포트란, RPG 뭐 이런 랭귀지를 했죠. 제가 기업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길이 제가 생존하는 가장 쉬운 길이고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저 생존의 절박한 문제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유영민 그러면 IT 전문가 IT 이러면은 기업 경영 혁신의 유영민 이렇게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이 많은 게 아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출마 선언이 늦어졌고 부산에서 제가 출마 선언이 제일 늦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해운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특히 부산이 강남이라고 일컫는 여기가 정말 이곳이 대한민국 미래에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될 도시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도시에 그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그 다음에 백스코라는 마이스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좀 더 멀리 보고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자는 게 저의 요구였고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죠. 그러면은 저라도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학기술과 ICT를 맡았던 장관으로 과기정통부가 3년 연속 우수 부처로 선정되고 그 다음에 제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굵직굵직한 업적이 있었던 게 엊그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국회에 가서 해왔던 일과 마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맡고 있는 ICT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내가 장점일 수도 있겠냐. 내가 기업의 경력이나 나이 문제의 장점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그랬고 부산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을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찾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게 4차 산업혁명은 축복이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는 인공지능 도시 부산, AI를 가장 잘하는 도시, 그 잘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의 개혁, 그 다음에 그걸 잘하는 기업의 유치,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해도 부산을 인공지능 도시 메카 부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한 유영민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70년대 그 당시엔 생소했던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으로 출발해서 금성사에 입사해서 금성사 잘 모르시죠? 요즘은 LG라고 부릅니다. LG CNS의 부사장까지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사장까지 올라섰던 그의 인생 역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서 부산 해운대에 출마하기까지의 과정, 낙선, 그리고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으로 5G, 5G의 시대를 열었던 어쩌면 노년의 안락함을 버리고 택했던 길일 수도 있는데요. 그가 가장 인생의 어려운 결정을 하던 순간에 아내의 조언을 듣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야당 문재인 대표의 부탁을 선선히 수락했던 그의 모습도 멋있었습니다. 이런 보석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굴했던 문재인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요. 우직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한 길을 간다는 점에서 이과 출신인, 수학과 출신이죠. 유영민 후보를 이과 문재인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번에 2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